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희 영종 아일랜더 부부는 2022년도에 결혼하고 영종도에 정착을 했는데요. 이래저래 영상을 찍고 조금씩 올리다 보니 구독자가 600명이 넘어버렸는데요. 이제는 구독자가 뭐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그간의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도 제대로 못 드렸고 또 구독자님들도 대강 어떠한 분들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소통이 전혀 없었던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은요, 저희가 사는 곳은 영종도인데요. 그리고 섬사람을 일컫는 아일랜더, 영종도라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영종 아일랜더라고 채널명을 정했던 겁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열심히 잘 살아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해 나가보자라는 의도였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10여 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라서 저의 성장을 그리는 캔버스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고 작심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기록해 나가보기로 했던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기록해야 한다고 하죠. 앞으로 많은 모습과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 부부 컨셉이 성장하는 부부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대학과 스펙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10여 년이 넘어가는 동안 과연 성장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적당한 대학, 스펙을 가지고 살아보니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정말 대단히 중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주한 미8군에서 카투사로 미군들과 군복무를 했고요. 토익 900점 이상이니 대외 활동이니 뭐니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대충 남들이 하는 만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4년제 정규 대학에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취업 준비생분들 대부분 공기업을 포함해서 국내 대기업 아니면 최소 국내 상장 중견 기업 이상이라도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 역시도 대졸공채 통해서 첫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었고요. 제 전공이 호텔 경영이다 보니 한화 리조트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국내 대형 여행사 중 한 곳인 모두 투어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6년 가까이 근무하고 이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두 투어에서 6년 차까지 근무를 하고 대리직급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호텔 관광 분야는 상대적으로 일반 대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박봉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남들 놀 때 일해야 하는 등등의 이유로 저희 과의 친구들도 대부분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일반 대기업에 갔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취업 시장에서 어떤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8살에 첫 직장을 갔었고 이제는 38, 39인가요? 네. 6년 가까이 근무한 첫 직장을 그렇게 퇴사하고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과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경쟁을 하잖아요. 일찍부터 특수한 진로를 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입시 경쟁을 치르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저 때는 늘 머릿속에 서열 인식이 있었거든요. 목표로 하는 학교부터 그랬죠. 서영구,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호, 국수세당 등등등. 그리고 대학을 가면 그 서열에 따라 친구들을 만나고 또 누굴 만나도 저놈이 나보다 윈지 아래인지 은연중에 생각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가도 그렇죠. 100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1000대 기업에 다니는 친구, 기타 중견,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등등. 서로 상대가 나보다 윈지 아래인지 그런 서열 기준을 은근히 가지게 되죠. 하다못해 같은 직장에 들어가도 와 쟤는 나보다 학교도 못 나온 애가 진급을 나보다 빨리 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적 서열 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서열에서 우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거나 사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지배하기도 하고 나보다 하위라고 인식했던 대상에 치고 올라오는 건 또 견딜 수가 없기도 하죠. 그런데 점점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부도 안 하고 한심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사업을 해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뭐 저런 쥐똥만한 회사를 다니냐고 얕봤던 친구가 있었는데 또 그 친구가 어느 날 회사가 투자를 잘 받아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고 10수억 스톡 옵션을 받고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일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세상을 철저하게 서열 구조 사회로 인식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출신 학교, 스펙 등은 유효기간 동안에 두세 번 정도 쓸 수 있는 입장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자의 가르침처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즐거움의 원천으로 생각해서 대학에 가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내 힘 닿는 한 솔직히 최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연봉도 많이 주는 직장도 들어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분명 출신 학교와 스펙을 따지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 이 학교, 이 정도의 스펙, 또 어느 기업은 저 학교, 저 정도의 스펙,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일반적인 남자 기준으로 20대 후반 정도의 첫 직장을 간다고 하면 30대 중후반까지 이직도 두어 번 하고 그 출신 학교와 스펙을 두세 번 정도 써먹을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40, 5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학교 잘 나온 거, 스펙, 더 이상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40, 50대를 채용할 때는 그런 거 별로 따지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게 더 중요해지죠. 학교 스펙은 유효기간이 지나는 거죠. 내가 이런 학교 나왔지, 이런 스펙이 있었지, 남들보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았었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남하고 평생 비교해서 우월감, 열등감 가지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피곤한 일들을 겪는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학교 잘 나와서 직장은 인류 대기업 같은데 최대한 잘 들어가면 초봉 월급 실수령으로 얼마 받죠? 한 4, 500 사이 월급 받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친구가 사업해서 월천 버는 것도 있었죠. 버는 돈으로만 따지면 아무리 뭐 직장을 잘 들어가도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공부해서 직장 잘 보내주는 직업사관학교인 좋은 대학교를 들어간 거고 그 친구는 사업을 선택한 건데 저놈이 나보다 공부를 못했니 어쨌니 할 비교 대상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최근에는 중소 IT 기업을 1년 3개월 정도 다니면서 해외, 특히 미국 쪽 진출과 투자를 위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기업 발표도 하고 또 그와 연관된 일들을 했었거든요. 첫 직장 규모하고 비교를 하면 한 100배 정도 더 작은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맡았던 일로 따지면 결코 더 가벼운 일은 아니었어요. 요 모양 욕구를 하고 있는 제가 어디 큰 기업이었다면 감히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영어로 기업 발표를 해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날선 시선에 냉정한 투자자들 앞에서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발표하는 것은 진짜 말도 못할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10여 년의 사회생활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업 축소 및 개편으로 인해서 회사를 나왔지만 직장을 다시 들어가든 제1을 하든 이런 값진 경험을 통해서 분명 좋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잠깐 배 아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해준다면 오히려 더 편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우월감을 가지거나 질투심을 느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편안함이죠. 그 친구도 나를 이 자식은 진짜 진정한 친구구나 하면서 맨날 밥도 사주고 내 성공 또한 진심으로 빌어주게 될 겁니다. 원래 사람은요, 배 아파하는 대상하기에 계속 자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범하게 살던 나에게도 가지고 있던 주식이 수십 배가 올라서 막대한 부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거래처에 나갔다가 누굴 만나서 뜻하지 않은 포지션을 제안받고 승승장구할 수도 있죠. 지금 누구와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도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기대를 놓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10여 년의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젠 대학이니 스펙이니 그런 건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을 여기저기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더 성장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시골 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원장님
아시나요? 그분의 저서 자기 혁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필 행운의 여신이 나만 피해갈 리 없고 하필 불행의 여신이 내 발목만 잡을 리도 없다. 인생은 정직한 것이다. 묵묵히 걸어가라. 네.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